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서를 깊이 파고드는 딥데이브입니다. 오늘은 미국 재무부 핀센, 그러니까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서 FBAR 전자제출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네, 그렇죠. 여러분이 미국 시민권자거나 거주자 아니면 특정 법인인데 해외 금융계좌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거 정말 꼭 아셔야 할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임무는 이 복잡한 규정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 핵심만 딱 뽑아서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미국인 United States person, 이 정의에 해당하는 분이 해외 금융계좌 총액이 특정 기준, 그러니까 1만 달러를 넘으면요, 매년 재무부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세금 보고랑은 좀 달라요. 세금 보고랑은 별개다? 네, 금융거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더 크죠. 그럼 가장 궁금한 게 나도 신고해야 하나? 이걸 텐데요. 누가 이 미국인에 해당되나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대충 알겠는데 또 누가 있죠? 네, 그게 이제 미국 시민권자, 그리고 세법상 미국 거주자, 이게 기본이고요. 그 외에도 미국 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인, 파트너십, LLC, 신탁, 상속재단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됩니다. 법인도요? 네,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세법상으로는 독립된 개체로 안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위 disregarded entity라고.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FBAR 신고 의무는 또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세금 처리할 때랑 이 FBAR 신고는 완전히 별개로 봐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떤 계좌를 얼마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그 1만 달러 기준이 생각보다는 좀 낮은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 기준이 중요한데요.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액의 총 합계입니다. 총 합계요? 네, 연중 단 하루라도 그 합계가 1만 달러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개별 계좌가 아니라 다 합쳐서요. 계좌 종류는 은행 계좌, 증권 계좌는 당연하고요. 현금 가치가 있는 보험 상품이나 연금, 뮤추얼 펀드 같은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러니까 미국 외부에 있는 계좌라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국 은행의 해외 지점 계좌는 포함돼요. 그렇군요. 네, 반대로 외국 은행의 미국 내 지점 계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듣다 보니까 이 문서에 금융 이해관계, financial interest랑 서명 권한, signature authority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이걸 꼭 구분해야 하나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융 이해관계는 그 계좌의 실질적인 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인. 네, 직접 소유하거나 아니라 법인 지분을 50% 넘게 가졌다거나 하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소유권을 가질 때 해당됩니다. 반면에 서명 권한은 계좌에 있는 돈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권한은 있는데 그게 내 돈은 아닌 경우죠. 소유권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회사 직원이 회사 계좌에 서명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쉬워요. 돈을 빼거나 보낼 수는 있지만 그 돈이 자기 건 아니잖아요. 네네, 이해했어요. 마치 집주인이랑 열쇠만 가진 관리인 차이 같은 거군요. 그렇죠. 비유가 좋으시네요. 이 두 가지 경우 모두 기본적으로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세부적인 규정이나 예외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신고는 언제까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이것도 뭔가 절차가 복잡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신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일입니다. 전년도 정보를 다음해 4월 15일까지 신고하는 거죠. 4월 15일. 세금 보고 마감일이랑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혹시 기한을 놓치더라도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이 돼요. 자동으로요? 따로 신청 안 해도? 네, 별도 연장 신청 없이 그냥 10월 15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고 방법은 이건 중요한데 반드시 핀센의 BSA 전자 파일링 시스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만 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종이 서류로 내는 건 이제 안 받아요. 무조건 전자신고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알겠습니다. 그럼 그 1만 달러 기준 넘는지 계산하는 것도 이게 또 만만치 않겠는데요.
특히 계좌가 여러 나라 통화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미국 달러로 바꿔서 계산하죠?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죠. 각 계좌별로 연중에 기록된 최고 가치, maximum value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연중 최고 가치. 네, 각 계좌의 해당 통화 기준 최고 가치를 찾아서 이걸 미국 달러로 환산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환율은 보고 대상 연도의 마지막 날, 그러니까 12월 31일자 재무부 금융관리국 Treasury's Financial Management Service에서 발표하는 공식 환율을 써야 합니다. 아, 특정 날짜의 공식 환율이군요. 맞습니다. 만약 그 환율이 없다면 다른 검증 가능한 환율, 예를 들어 은행 환율 같은 걸 쓸 수는 있는데 그 출처를 기록해 두어야 하고요. 그렇게 모든 계좌의 최고 가치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다 합쳐서 1만 달러가 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금액을 적을 때는 항상 소수점 이하는 올림, 라운드업해서 다음 정수 달러로 기재하고요. 혹시 계좌 가치가 마이너스, 즉 잔액이 음수면 그냥 0으로 보고합니다. 네, 세세한 규칙들이 있네요. 혹시 신고 안 해도 되는 예외 같은 것도 있나요? 그리고 이런 관련 서류들은 얼마나 보관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공동계좌를 가지고 있고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배우자 중 한 명만 신고해도 되는 경우가 있고요. 오, 그런 것도 있군요. 네, 그리고 특정 IRA 계좌나 세금 혜택을 받는 은퇴 플랜 계좌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또 만약에 신고해야 할 해외 계좌가 25개가 넘는다, 이러면 이걸 일일이 다 적기가 번거롭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네요. 그래서 이럴 때는 모든 계좌 정보를 다 기입하는 대신 좀 간소화된 방식으로 보고하고 대신 상세한 기록은 본인이 잘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 보관 아주 중요한데요.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은 계좌 정보나 최대 가치 계산 내역 같은 관련 기록들을 신고 기한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5년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일 무서운 질문인데요. 만약에 이걸 깜빡하거나 실수로 잘못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이 아주 세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벌금이 상당히 무거울 수 있어요. 이게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나 누락이라도 위반 한 건당 최대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1만 달러요. 와. 네, 근데 만약 이게 고의적이다, 알면서도 안 했다고 판단되면 벌금이 훨씬 커집니다. 최대 10만 달러 또는 해당 계좌 잔액의 50% 중에서 더 큰 금액으로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까지도 가능하고요. 와, 10만 달러 아니면 잔액의 50%. 정말 크네요. 실수하면 안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정확히 알고 제때 신고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금융 투명성을 그만큼 강조한다는 의미겠죠. 자, 오늘 FBR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훑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여러분이 소위 미국인에 해당되고 가지고 계신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연중 어느 시점이든 1만 달러를 넘었다면 매년 4월 15일까지, 근데 자동으로 10월 15일까지 연장되니까 그 안에 온라인으로 꼭 신고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관련 기록은 5년간 잘 보관해야 한다는 점.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은 이런 것 같아요. 이런 FDR 같은 보고 요구 사항이 단순히 미국만의 규제가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큰 흐름 속에서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개인의 금융정보는 어떻게 관리되고 또 공유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규정을 지키는 걸 넘어서 좀 더 넓은 맥락에서 고민해 볼 만한 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규제 하나를 봤지만 이게 더 큰 그림의 일부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저희 딥다이브가 여러분의 지식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딥다이브에서도 또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